현대자동차 영업사원분이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쌍용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계약이 취소될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캐스퍼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QM6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계약이 굉장히 많이 취소했다고 해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세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쌍용 토레스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반응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반응뿐만이 아니라 사전 계약이 정말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 사전 계약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쌍용의 이제 성공의 아이콘이죠. 티볼리를 벌써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쌍용 토레스가 성공을 하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 국내 시장에서 신차 출시를 하면 보통 피해보는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들이 있어요? 피해본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름 바꿨죠. 르노코리아, 쉐보레, 쌍용 이렇게 좀 있었는데 지금 쌍용 토레스가 출시가 되고 나서 현대 기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에서도 야, 그 뭐 나와봐야 얼마나 인기가 있겠냐, 뭐 1.5 뭐 가솔린 엔진 6단 IC 변속 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옛날 거 아니냐. 지금 반응 어떤가요? 디자인이 이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쌍용 토레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출시를 하면서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 그리고 조금 더 덩치를 키운다 그러면 현대 산타페와 소렌토도 분명히 판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게 통계치가 나온 수치는 아니고 주변에 이제 영업사원분들이라든지 전시장에 이제 전화해서 문의해 본 결과,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이 워낙 이런 그쪽에 계통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해서 수치상으로 그냥 카더라로 들은 이야기니까 재미로만 일단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용 토레스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경쟁 상대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스포티지와 투싼을 뽑을 텐데요. 이 두 차량의 판매량이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 계약 취소율이 좀 미미하다고 해요. 워낙 그냥 스포티지 살 분들은 스포티지를 사고, 그리고 투싼을 살 분들은 투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여기서도 워낙 두 차량의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쌍용 토레스로 조금 발을 돌리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소렌토와 산타페가 영향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두 차량도 그렇게 영향이 있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야?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스포티지나 투싼, 뭐 산타페, 소렌토도 큰 영향이 없다면 네가 얘기하는 쌍용 토레스가 나와서 발칵 뒤집힌 상황,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스포티지랑 투싼을 이렇게 경쟁을 놓고 비교를 했지만 재미나게도 현실에서는 투싼과 스포티지가 아닌 엄한 녀석이 두드려 맞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그리고 기아자동차 K3의 계약이 굉장히 많이 취소했다고 해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분이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쌍용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계약이 취소될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포티지와 투싼이지 왜 뜬금없이 아반떼일까? 그리고 왜 K3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저희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대 기아의 대부분 차들이 출고한 데까지 오래 기다리잖아요. 뭐 투싼, 스포티지, 뭐 아반떼 다 비슷한데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조금 더 겹쳐 있기 때문에 아반떼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금액을 주고 쌍용의 토레스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아반떼는 최하위 트림인 스마트 기준 1901만원이지만 보통 아반떼 출고하시는 분들 스마트 트림으로 보통 출고를 안 하거든요. 물론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상품성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가장 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의 판매량이 가장 많습니다.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 2,562만원에 여기에 썬루프, 뭐 17인치 휠, 옵션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은 2,637만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쌍용 토레스 T5 기본 모델과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T5 같은 경우에는 2,690만원이기 때문에 아반떼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과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은 최상이고 쌍용 토레스 T5는 가장 이제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LED 라이트는 동일하고요. 똑같이 둘 다 17인치 휠. 토레스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아반떼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토레스는 에어백 7개, 아반떼는 6개. 스피커는 토레스가 6개고 아반떼가 8개입니다. 자,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비교했기 때문에 쌍용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T7 상위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T7이라고 해도 옵션 조금만 추가하면 3천 초반이기 때문에 한 3,400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차 크기도 훨씬 더 크고 SUV인 토레스를 선택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스퍼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야, 이럴 거면은 조금 더 주고 쌍용의 토레스를 사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데요. 물론 쌍용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경차는 아니죠. 그렇지만 가격만 놓고 본다면 가장 하위 트림인 스마트가 1,385만 원이지만 가장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이 1,870만 원이고 풀옵션을 선택할 경우 2,057만 원으로 토레스 T5와 5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차 사이즈가 어때요? 넘사 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차 효과도 있고 차 사이즈가 큰 토레스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스포티지랑 투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토레스를 이렇게 눈여겨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꽤 괜찮게 나왔네 이 수준이지. 또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르노코리아의 QM6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QM6도 계약 취소율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전시장마다 차이가 있고 영업사원분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옵션과 스펙을 비교한다 그러면 일단 가격만 놓고 보면 QM6가 조금 더 비싸요. 1,200만 원 정도 비싸요. 비싸긴 하지만 워낙 좀 다른 색깔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르노코리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르노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르노의 QM6도 약간 직격탄을 비껴나간 게 르노 QM6 같은 경우에는 무슨 트림 있어요? 가장 판매 많이 되는 거. LPG 트림 있잖아요. 그래서 LPG로 많이 또 빠져나갑니다. 타격이 있는 거는 가솔린 모델들이 조금 한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엄한 차 또 하나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최근에 새롭게 또 출시된 차가 뭐가 있어요? 쉐보레 이코녹스. 쉐보레 이코녹스도 출시됐어요.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거든? 쉐보레 요즘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타오, 트래버스, 그 다음에 볼트 EV, 볼트 EUV 이렇게 내놓으면서 야, 우리 아직 안 죽었어. 야, 우리 이제 제대로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이코녹스 내보냈는데 쌍용 토레스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는 바람에 이코녹스도 조금 움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미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뭐 캐스퍼, 뭐 투싼, 기아, K3 스포티지, 소렌토가 워낙 오래 기다리니까 야,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살 바에는 쌍용 토레스 신차 효과도 좀 보고 디자인도 괜찮게 나온 것 같으니까 토레스 가자. 이렇게 턴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아반떼 최소 8개월, 7, 8개월에서 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1년이고요. 그리고 뭐 투싼도 말할 필요 없이 최소 6개월이죠. 뭐 기아 소렌토나 스포티지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나마 이제 QM6가 이제 좀 한 3개월, 말이 3개월이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출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QM3도 이제 많이 턴을 했는데 소비자분들이 이제는 쌍용 토레스로 선택지가 나뉜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워낙 또 사전 계약이 또 12,000대가 넘은 이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차도 뭐 워낙 매력적으로 나왔지만 요즘 풍토가 좀 어때요, 분위기가? 일단 계약 넣어놓고 기다리자. 이런 얘기잖아. 저도 이전 영상에 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계약부터 넣어. 이 이유가 반도체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차가 워낙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약부터 넣고 기다려보자 라는 지금 분위기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투싼과 스포티지, 소렌토와 산타페 영향이 없다고 한 이유도 이 아반떼 또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어요. 스마트 키를 하나밖에 안 줍니다.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일단 차 키를 하나밖에 안 주고 뭐 추후에 이제 또 주긴 하겠지만 키를 안 주기 때문에 야, 이렇게까지 이거 기다리고 키도 안 줄 바에는 다른 거 가자라고 해서 그럼 역풍이 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 있고요. 이번에 쌍용 토레스가 엔진 라인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1.5 터보 가솔린밖에 없는데 진짜 정말 아쉬운 거예요.
미션과 엔진이 정말 괜찮게 나왔다면, 근데 이것도 사실 스펙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부족한 스펙도 아닙니다. 세팅도 기존에 그냥 뭐 티볼이나 뷰티풀 코란도에 들어갔었던 같은 엔진이긴 하지만 세팅 자체를 좀 다르게 했다고 해요. 1단과 2단 저속에서의 좀 더 토크감을 높여서 움직임을 조금 더 경쾌하게 바꿨다고 하고요. 승차감 세팅과 변속기 느낌도 좀 더 부드럽게 해서 도심형 SUV에 어울리는 그런 주행감을 만들어냈다고는 합니다만 과연 실제 주행에서 어떤 느낌을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왜 이 쌍용 토레스에 기대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기대 안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던 차가 뭐가 있어요? 쌍용 이모션 저 진짜 정말 단 1도 기대 안 했거든요. 주행거리니 뭐 세팅이니 당연히 그냥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뭔가 구색이라도 갖추기 위해서 전기차 그냥 내놓자 해서 쌍용 이모션을 출시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타보니까 뭐 전체적인 운전의 세팅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가격 이런 부분에서 꽤 매력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차는 회생제동과 그 주행했을 때 그 울컥거림, 그 멀미나는 게 있거든요. 밑에 이제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근데 이런 느낌에 대한 이질감이 크게 안 들었어요. 그만큼 와 이거 생각보다 세팅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과연 쌍용 토레스가 같은 엔진 같은 미션이지만 과연 어떤 세팅의 차이로 다른 느낌을 줄지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게 1.5 터보 가솔린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진짜 아까운 거야. 하이브리드 기술이 들어가 봐. 진짜 내가 봤을 땐 이거 그냥 이거 한 방에 바로 청산 막 그냥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차, 그러니까 이모션 베이스에 들어갔었던 그 전기차가 쌍용 토레스에도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게 좀 호황인 게 자동차 이 유튜브가 좀 약간 침체기였거든요. 토레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좀 이렇게 재미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했는데 지금 토레스 어때? 올리기만 하면 조회수가 그냥 이제 빵빵빵 터지는데 이게 약간 제 느낌으로 쌍용에 물려 계신 많은 분께서 이게 진짜 차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쌍용 토레스 진짜 괜찮게 나왔고 간단하게 그냥 엔진 스펙만 토레스 스포티지 그리고 이제 QM6만 비교한다고 하면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170마력의 28토크고요. 스포티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80마력의 27토크입니다. QM6가 오히려 출력은 조금 아쉬운데요. 144마력의 20.4토크를 보여줍니다. 전장은 사실 세 차량당 뭐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하고 휠베이스는 토레스가 이제 가장 좁긴 하지만 제가 이제 실물로 봤을 때 이 토레스의 실내가 그렇게 좁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뷰티풀 코란도랑 비교했을 때는 실내 그 공간이 한 2cm 정도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건 시트 배열의 조절이라든지 실내 디자인의 변화를 좀 줘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만들었고요. 가격은 일단 시작 가격 깡통, 일명 깡통이죠. 하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토레스가 2,690만원, 스포티지가 2,488만원, QM6가 2,770만원인데요. 뭐 풀옵션으로 비교하면은 토레스가 가장 저렴해집니다. 3,530만원, 스포티지가 가장 비싸지는데요. 3,918만원, QM6가 딱 중간으로 3,67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륜 구동은 토레스가 200, 스포티지가 200, QM6는 4륜 구동 옵션이 없고요. 휠 인치도 토레스가 최대 20인치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어라운드 뷰 옵션, 360도 어라운드 뷰 옵션은 QM6와 스포티지가 들어가 있는데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토레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추후에 이제 연식 변경 모델로 아마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도 또 어라운드도 괜찮은 거 많잖아요. 추가 시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썬루프도 좀 차이가 있어요. 토레스는 그냥 일반 썬루프 50만원이 들어가는데 스포티지와 QM6는 파노라마 썬루프, 스포티지가 110만원, QM6가 108만원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쌍용 토레스가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은 예전에 렉스턴 스포츠카니 출시가 되면서 뭐 오프로드 패키지가 있던 것처럼 토레스 역시도 오프로드 패키지라든지 이런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내 차를 꾸밀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쌍용 토레스를 한번 직접 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야 이거? 나는 인파몰의 PPL 여신 짜짜다. 인파몰에서 젠틀지 프리켓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 더워요? 더워요. 똑같이 생겼다. 고양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아무튼 네. 젠틀디 후디캣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제 쌍용 토레스의 출시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5일 날에 이제 런칭을 하고 7월 말부터 아마 순차적으로 이제 실제 이제 차가 출고가 될 텐데요. 저도 이제 이 쌍용 토레스를 받으면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아직 좀 섣불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광고주분들과 이게 잘 이야기가 되면 이 차를 또 받아서 여러분들과 재미난 콘텐츠를 찍고 구독자 이벤트로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우파몰에 새로운 방향제가 입점했습니다. 바로 젠틀디에서 나온 후디캣인데요.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으로 앞에까지 향이 맡기지 않게 솔솔 나오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로즈골드, 골드, 그리고 블랙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손잡이가 생겨서 조금 더 열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방향제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까지 해주는 이런 디테일까지 살아있고요. 그리고 박스 패키징이 너무 예쁜데요. 이런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마치 한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리필은 기존에 나와 있던 액체 방식과 고체 방식을 떠나서 그 두 개를 섞어서 하이브리드로 고체 방식이지만 기존의 액체와 고체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장점만 쏙쏙 뽑아놓은 그런 리필kit인데요. 우파몰 하면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젠틀디 후디캣도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4,500원 할인. 구매할수록 커지는 할인 이벤트. 냥냥!